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간 수학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려 해요. 약간 정수론적 이론인데 아마 어렸을 적 배웠던 사실도 있을 거고 아마 몰랐던 사실도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배울 만한 건 소수라는 개념인데요. 컴퓨터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안 쪽으로 가시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시더라도 소수 관련된 거를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소수라는 개념이 뭐냐면 정수 n에 대해서 1과 n 이외에는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없는 그러한 n을 이제 소수라고 합니다. 이제 비슷한 의미로는 약수가 1과 n 이외에 없는 수를 의미하고 또다시 같은 말로 약수가 두 개인 수가 되겠죠. 약수가 1과 n 위에 없는 수니까 이런 수를 이제 소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할 거냐, 그럼 이제 소수를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다양한 판별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기초반이니까 좀 간단한 알고리즘들만 소개를 할게요. 사실 오늘 배운 거를 활용하면 더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 공간 복잡도도 줄일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심플하게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수 판별법 첫 번째인데 이제 특정 하나의 소수를 판별할 때 사용하면 좋은 테크닉입니다. 일단은 아이디어는 나중에 말하도록 하고 정의대로 구현을 하면 n이라는 시간이 소모되겠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1부터 이제 n까지 나눠보면서 약수의 수의 개수가 두 개인지 확인하면 돼요. 혹은 2부터 n-1까지 나눠보면서 나눠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1과 n 이외에는 약수가 없고 약수는 어쨌든 자기 자신을 나눌 수 있는 숫자야 되니까 자기보다 작을 테고, 그러니까 n-1까지만 나눠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수 판별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이 수업을 나가는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수 n이 대문자 n의 약수라고 해봐요. 먼저 그때 이제 n에 대해서 소문자 n에 대한 짝은 누굴까요? 바로 n 나누기 n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소문자 n이 대문자 n의 약수라면 n 나누기 n은 어떤 정수로 떨어질 거고 그 수가 이제 이 소문자 n에 대한 대문자 n에 대한 소문자 n의 짝이겠죠. 사실 소문자 n이 약수라면 n분의 n은 뭐 굳이 나누지 않아도 약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n에 대해서 소문자 n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바로 n과 소문자 n분의 대문자 n이 같아질 때겠죠. 그러면은 루트 n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내용을 코드로 구현을 한 건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n은 당연 1인 경우는 당연히 소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0을 반해줍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2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2부터 확인을 할 거고 i 곱하기 i가 n까지, 이 말은 즉슨 sqrt n까지 보겠다는 소리겠죠. 근데 물론 스퀘어 루트라는 math.h 있는 함수를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수를 만들어야 되고, 실수라는 거를 사실 C 언어나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장하는 게 올바르게 저장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무한소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루트 3 같은 건 무한소수죠. 그런 소수를 잘 저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정수 표현식으로 다시 고쳐서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누는 표현이 있다, 그 웬만하면 이제 뭐 통분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는 표시를 웬만하면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한 거고, 만약에 이러한 i 중에 하나라도 n이랑 n을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다면 소수가 아니란 소리고, 그 외에는 1. 최종적으로는 소수란 소리죠. 위에 모든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아까는 소수가 하나였기 때문에 루트 n짜리 풀이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n이 여러 번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n이 막 n번 들어왔어요. 그럼 아까 같은 코드는 m 루트 n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n이 좀 크다고 해봅시다. m이 아니면 좀 많거나 m이 좀 많거나 n이 좀 크거나 한 상황에서 보면은 m이 큰 경우에는 이제 횟수가 많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떤 특정 n을 두 번, 세 번 물어볼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만약에 n이 크다고 해봅시다. n이 크다면 뭐 그냥 m 루트 n으로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n이 엄청 커지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m이 좀 크고 n이 좀 작은 경우를 볼 거예요. m이 크고 n이 작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크를 할 건데, 일단 먼저 1부터 max n까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시는 입력의 최대값이 25임을 가정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적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적혀진 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1은 소수가 아니므로 미리 제거를 해요, 한번. 그 다음부터 체크가 안 된 거를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주고, 이 배수들을 모두 제거를 해요. 먼저 2는 체크가 안 됐으니까 2를 소수라고 하고, 2의 배수들을 모두 x 쳐놔요. 그럼 이제 3이 또 안 돼 있죠. 3을 소수로 하고 나머지 또 다 x를 쳐요. 5를 소수로 하고 5의 배수를 모두 없애고, 이렇게 계속 과정을 반복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2, 3, 5, 7, 11, 13, 17, 19, 23 이렇게가 소수가 돼요. 남아있는 수들은 소수가 됩니다. 이를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볼 건데, 일단 이 알고리즘을 이제 에라토스 테네스의 채라고도 해요. 아마 어릴 적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이런 알고리즘이었고, 시간 복잡도는 n로그 n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과제로 내드렸던 시간 복잡도 문제를 열심히 푸셨다면 아마 금방 눈치를 채실 거고,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는 이제 n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책 마킹을 위한 배열 크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코드로 나타내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모두 그냥 소수라고 가정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0 이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부터 시작을 해서 맥스n까지 가는데, 이제 소수인 거를 하나 고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0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아까랑 사실 뭐 문제될 거 없죠? 뭐 1을 이제 뭐 마킹을 확인하지 않았던 그런 수라고 가정을 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이제 배수 체크하는 거는 좀 깔끔하기 위해서 i씩 증가하는 게 좋겠죠. 뭐 1부터 증가를 하면서 막 i로 나눠 떨어지냐 이렇게 해서 하면은 n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쓰는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해주시면 n로그 n이 나온다. 사실 여기보다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최적화를 할 수 있냐면 로그 n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n 로그 n.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기초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기고. 그리고 또 비트 마스킹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진수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궁금하시면 뭐 질문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거나 하면 아마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나머지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나머지라는 개념은 정수론에 이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뭐 정수 n이 있을 때 아래식을 만족시키는 r을 의미해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r은 이제 0부터 n 미만까지 있겠죠. 그래서 이제 r을 n 모드 q 혹은 n 모드 a라 표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보통 a를 나누는 숫자로 하니까 n 모드 a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머지 관련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거의 양수예요. 양수기 때문에 이제 양수로 변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규칙을 알면 되게 좋죠. a 모드 n 플러스 마이너스 b 모드 n은 a 뿔마 모드 n이랑 같다. 여기데 이제 뿔마는 복부 동순이고요.
그리고 A 모듈러 n은 A 플러스 n의 전체 모듈러 한 거랑 같다. 왜냐면 n을 n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n 모드 n과 A 곱하기 n의 모듈러 n도 같다. 또 있고, 뭐 그럼 이런 식도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나머지는 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듈러 개념에서. 왜냐면 이제 나누기를 쓰기보다 A의 역수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A 나누기 B 모드 n을 라고 표현을 하면 정수론적 관점에서는 틀리고요.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쪽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모듈러에 대한 역수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곱셈의 역원이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실수 개념에서는 곱셈의 역원하면 그냥 A분의 1이잖아요. 근데 정수론적 관점에서 곱셈의 역원은 A분의 1이 아니고 A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이 같은 거 아니냐? 정수론적 관점에서는 살짝 틀려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쪽 관련 나머지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제 그래서 나머지를 왜 알려줬냐면 GCD랑 LCM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GCD라는 친구는 최대 공약수죠. LCM은 최소 공배수고. 그래서 이제 GCD를 먼저 할 건데, GCD를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GCD A, B는 이런 식이 만족을 해요. GCD A, B는 GCD A 절대값 B-A 혹은 GCD A-B 절대값 B, 이런 식으로 식이 만족을 하는데, 보세요. 결국 B에서 A를 여러 번 뺀 거랑 식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알아주시면 좋고, 그럼 LCM 어떻게 구하냐? LCM은 사실 별거 없어요. A 곱하기 B가 LCM 곱하기 GCD라는 건 아마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이제 LCM은 그럼 뭘까요? A 곱하기 B 나누기 GCD예요. 결국 LCM을 구하기 위해서 GCD를 구해야 돼요. 그럼 사실 GCD를 구하는 게 사실 LCM 구하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복잡도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GCD의 복잡도는 굉장히 짧아요. 거의 로그 n이라고 됩니다. 로그 n도 되고 자릿수의 로그라고도 합니다. 자릿수가 만약에 k라면 로그 k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실 두 개 그 차이는 없어서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이제 똑같이 그냥 마무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